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자, 하이브가 이번 파동에서 과연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흐름과 실적, 수급, 그리고 이슈, 거래량 5가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 시장만 크게 부러지면 않는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새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이라면 이번 조정이 어찌 보면 마지막 어떤 그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 35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35만 원 돌파 그 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우리가 눌림목을 활용해서 뭐 매수를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고 누차제 강조를 해드리죠. 이게 자꾸 이제 단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일단 그 거래 과열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강력 보유, 그리고 눌림목 상황에서 매수, 지속적인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자세라든가 태도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시대적 주도주를 우리가 그 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 뭐 꽁이라든가 토끼 사냥이 아니라 뭐 호랑이를 사냥하는 그런 자세, 심정, 태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성공 투자로 이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매매하더라도요, 어떤 분은 그 종목으로 굉장한 어떤 그 뭐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 보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 작년 초서부터 이제 카카오를 주력주 중에 주력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추천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카카오를 통해서 크게 이제 수익이 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안 그런 분들도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잔수라든가 묘수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 버리면은 잘 안 빠지죠. 일단 그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추세 상승으로 반전이 되게 되면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기다리는 조정이 자 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하이브가 역사적 고점 35만 원 돌파 전 마지막 어떤 그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은 지금 장중 등락이 좀 큰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저희도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긴급 속보용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일단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 일단 주문 오류인 것 같아요. 주문 실수로 좀 빠졌던 것 같은데 뭐 큰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장중 최저점이 31만 6천 원까지 빠졌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뭐 나름대로 배수진은 30만 원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욕심쟁인 것 같고, 대략적으로 한 31만 원에서 31만 한 5천 원 정도, 그 정도 사이라면 좀 물려도 괜찮은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반전되면은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거죠. 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6월 23일 날이죠. 장중 최고점이 33만 7천 원이었는데 33만 7만 원 고점 이후에 충분히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 받고, 사실 그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10월 14일 날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제 수급상을 보도록 하겠는데,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제 그 쌍끌이 순매수 전환시키면서 추세를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이제 반전시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겠고, 아울러서 이제 그 관성,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이 관성,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제시 리버모아 월가의 이제 불곰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시 리버모아 책을 읽으면서 책 안에 이제 그 시세에도 주가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 내용을 읽고 제가 너무나도 온몸에 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것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가수요가 발생되죠. 버블이 발생됩니다. 주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역시도 가수요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블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나중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그 버블의 절정기, 그 다음에 정점이 오겠죠. 그때는 우리가 뭐 잘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어제도 이제 강조해드리고 말씀드렸는데, 대중들이 이제 흥분을 넘어서 광분을 할 때, 그때 이제 거래 상투가 터지죠. 그때 빠져나오면은 가장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도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넷플릭스는 이제 그 영화, 드라마, 동영상 이제 플랫폼 업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플랫폼 업체가 되겠죠. 같은 이제 플랫폼 업체인데
넷플릭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봉 차트거든요. 2010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니까 2010년을 포함하면 22년짜리 이제 월 연봉이 되겠네요. 연봉. 2012년도, 2013년도 초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합니다. 1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650달러까지 갔으니까 6,500%가 올랐죠. 650%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수익. 저는 2013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2013년도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과 지금 하이브의 파동과 일치하는 파동이라 보고 이 하이브의 파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를 지금 이제 650달러에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처럼 오를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이브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제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의 상투, 하이브의 최고점은 결국은 넷플릭스 파동 안에 숨겨져 있다. 넷플릭스는 이제 10달러를 돌파해서 이제 65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하이브는 역사적 고점 35만 원 돌파해서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단은 이제 뭐 BTS를 출발한 최고의 아티스트를 선봉으로 해서 위버스에서 성장성만으로 올라가는 거죠. 위버스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죠. 지금 이제 진행형이죠. 성장성 진행형이고 위버스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게임이 붙고 그 다음에 커머셜이죠. 전자상거래까지 붙는다면 자 얼마까지 갈지 그런 개인들의 몫인 것 같아요. 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저희 회원들과 한 기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론 가능한 그런 가격대 오면은 이제 깨끗이 이제 굿바이가 돼야 되겠죠. 물론 또 그 상황 또 가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하이브의 최고의 절정기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최소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뭐 편안하게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전체 시장이 부러지게 되면 팔아야 되겠죠. 일단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으나 시장을 빼고 하이브만을 생각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우상향 기조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의 그 완성은 위버스 플러스 게임 플러스 커머셜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도 역시 그 자주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그런 파동 중에 하나죠. SM의 장기 연봉 차트가 됐습니다. 2000년서부터 SM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제가 지금 그 세 단계로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2000년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 파동이었죠. 국내 파동. 뭐 HOT라든가 보아라든가 이런 그 국내 파동이었고 그 다음에 그 조정 이후에 2009년도서부터 이제 파동이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2010년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관성 플러스 이제 가수요가 개입되기 시작했죠. 이때는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아시아를 이제 성장 동력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만 원 정도에서 한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12년도 최고점 이후에 2012년서부터 조정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베 정권 때문에 이제 아베 극우 정권 때문에 이제 혐한 분위기로 해서 이제 공연이 일본 시장은 여러분들 미국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이유 같은 간에 그 일본 시장이 이제 죽으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2016년도에 또 사드가 설치되면서 중국 시장마저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2년서부터 10년 동안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2021년서부터 사실 그 2020년서부터 출발했는데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사실 그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라는 악재 엔터 기업에는 사실 그 치명적이죠.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연봉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서부터 이제 그 상승 사이클이 시작했는데 앞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 미국과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성장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10년 만에 상승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흐름이. 우리 제가 이제 그 명심보감 얘기를 간혹가다 쓰는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 망인이라 그런 얘기했죠. 명심보감 안에 있는 말인데 시세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시세 논리에 역행하는 사람은 이제 실패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것도 이제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최적의 환경. 그게 지금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 플랫폼의 어떤 성장성 플러스 메타버스도 있죠. 자, 등등 또 K-팝의 어떤 그 흐름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트렌드이고
새로운 장르로 완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J-팝하고 비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비교 불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흐름이 그렇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요. 자, 위에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고, 위에가 하이브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그 카카오가 되겠는데, 카카오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2천억, 2020년도 이제 4,500억.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한 7,600억. 지금 최근 보고서니까 거의 뭐 한 7천억대 중반에서 8천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가 넘죠. 자, 그리고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도 4,500에서 7,600억, 8천억이니까 거의 뭐 한 80% 이상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죠, 내년도. 최근 이제 정부 규제와 압박으로 인해서 내년도 영업,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1조 정도, 1조 돌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만 일단은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천억대 중반에서 8천억 정도 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됩니다. 삼성전자 제가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사례. 삼성전자가 2017년도 영업이익이 54조예요. 2018년도 사상 최고였어요. 2018년도에 58조가 납니다. 역시 사상 최고였어요. 그런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둔화가 됐죠. 주가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주가는. 자, 그리고 위에가 이제 그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1,460억에서 2021년 2천억.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2천억 초반이에요. 2천억은 넘을 것 같아요. 2천 뭐 한 10억 정도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지금 2,017억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460억에서 2,100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아주 급증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2021년서부터 2022년 이게 사실 다른 업종이 아니라 이게 엔터 기업이기 때문에 활동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너지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위버스죠. 간접 매출을 포함한 위버스의 성장성이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증가하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4천억 정도는 우리가 적당한 상식선을 동원하더라도 4천억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100%가 증가합니다. 앞에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2019년서부터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상세를 보이죠. 자, 2023년에서는 지금 5,75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겠죠. 제가 보기엔 1조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2021년 시작해서 2023년까지도 2022년 말까지도 일단 그 소극적으로도 2022년 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그 넷플릭스를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위버스 플랫폼 위버스 플러스 게임에다가 거기다 커머셜까지 현실화가 되고 그게 이제 맥시멈으로 주가의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 시각으로 뭐 하이브를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먼저 그 외국인 수급을 보는데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이제 10월 14일서부터 4만 천주면 여러분들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자, 4만 천주를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이제 9만 3천 주. 10월 15일 날에 갭 상승 나고 거래량이 70만 주가 넘은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예전에도 우리가 17만 원대에서부터 1월 달에 이제 주력주에 편입해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이브 주가를 보면 기관도 기관이죠.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그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별볼이 없어요. 8월 달서부터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별볼이 없었어요. 뭐 샀다 팔았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10월 14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죠. 자, 기관은 이제 그 9월 본격적으로 9월 14일서부터 기관들이 굉장히 매집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연기금에서도 좀 사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15일 날 보시면은 개인이 22만 3천 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개인이 많이 사면 잘 못 가요. 거의 못 가는 것 같아요. 또 개인이 반대로 많이 팔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지난 1월 11일 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한번 보세요. 1월 11일 날 삼성전자 최고점이죠. 96,000원대 최고점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이제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이라고 하죠.
현대차도 마찬가지.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그런 흐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이슈입니다. 이슈는 역시 이제 공연이라고 봐야 되겠고, 저희 그 회원분들 뭐 제가 누차례 이제 문자에서 이제 강조해드린 것처럼 그동안 좀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6월 23일 날 33만 7천 원 장중 고점 찍고 계속해서 이제 한 4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연이 일단 이슈화가 된다. 공연이 공시가 떠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뭐 주가가 상승 반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 공연이었죠. 이제 공연이 가장 커다란 이슈입니다. 뭐 제가 이제 앙드레 코슬라니를 또 인용 굳이 안 하더라도, 하여튼 그 주가 앙드레 코슬라니는 시세는 주가는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심리가 80%, 수급이 20%인데 수급 굉장히 좋죠.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슈. 역시 그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공연이 이슈가 된다. 이슈가 되면서 크게 투자 심리를 이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관련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BTS 공연 티켓이 50만 원짜리가 1,800만 원에 거래가 된다. 1,800만 원. 2년 동안 참은 아미 화력이 폭발했다. 자, 그런 내용이고, 뭐 아래 한번 밑줄 볼까요? 이번 LA 공연 티켓은 맵 오브 더 솔 투어, 티켓 구매자 대상으로 진행된 선매매에서 32만 선, 전석이 공연이 4번 있죠. 전석이 다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10일로 예정됐던 일반 예매가 다 취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서 VIP 가격이 1,8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기사화시키면은 뭐 많이 읽겠죠. 조회수가 많이 늘겠죠. 그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쏠림 현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25만 원이 역사적 최고점입니다. 25만 원이 역사적 최고점. 정확히 따지면 24만 7,490원이 되겠는데, 증자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 거죠. 자, 하여튼 그 이유 같은 경우에 35만 원은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그 매물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상장 초기에 대량 초대형 600만 주가 넘는 초대형 거래가 터졌어요. 그때 물린 사람이 있겠죠. 물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본전 가격대 오기만 하면 학수고대 기다려요. 내가 주식 투자를 1억을 했는데 반토막이 나왔어요. 5천만 원 깨먹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내 본전 부분만 되면 팔고 이제 앞으로 주식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만 원에 물렸는데 만 원짜리가 5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만 원 되기만 을 일단 학수고대 기다리죠. 5천 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뭐 2만 원, 3만 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뭐 많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과거 저항 때, 매물 때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사실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매물 때 혹은 저항 가격대를 빨간색 표시를 했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다. 뭐 돌파까지 아니 도달한다는 것은,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요.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혹은 매물대 왔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 것은 이미 상당히 매집이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5만 원 근처에 오게 되면 우리가 그 경계성 매물이든지 혹은 대기 매물, 본전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이제 그 10월달 거래량 보시면, 최근 거래량 보시면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그 매물대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전 고점이 또 33만 7천 원 있죠. 6월 23일 날 매물대 저항대로 왔는데 거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세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싸움이죠. 근데 매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쏟아진 물량을 자꾸 사줘야 돼요. 위로 자꾸 사줘야지 올라가겠지. 매도가 물량을 자꾸 잡아먹어야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사주려는데 그 물량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니까, 적은 돈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매집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거래량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책을 좀 쓰려다가 원고만 대략 한 써놓고 아직 안 썼는데요. 거래량 절대 불변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급등주는 여기서 주로 탄생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하여튼 오늘 장중 주가가 31만 6천 원까지 갔었는데, 대략적으로 뭐 31만 원대 초중반 정도라면 우리가 물려도 행복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
시장이 부러지면 안 되죠. 시장을 이길 만한 주식이 사실 만만치가 않죠. 뭐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시장이 문제가 있으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고서 시장이 뭐 무난한 그런 흐름이라면 충분히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 돌파해야지 본 게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땐 거래가 터져요. 근데 그 거래량을 제가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오늘 방송을 처음 드시는 분들 그걸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저희한테 그 영업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 안 좋은 댓글이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영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도 뭐 주식을 많이 하는데 그건 별겁니다. 이건 이제 근로소득 이건 근로소득 말 그대로. 자, 하여튼 그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제 그 휴대폰 번호입니다. 입금자 전화를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최고의 전략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공투자를 이룰지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